인종차별 발언을 한 누리 마르테스 LA시 의장이 공식 사임한 가운데 함께 발언한 케빈 들레온 LA시 의원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 직불카드 발송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LA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이 괴한에게 공격당해 여성이 다치고 반려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친아들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퀸즈에 소재한 한인 세탁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남동부 지역에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가 퍼지고 있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케빈 들레온 LA시 의원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빈 들레온 시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14지구의 실업과 퇴거 위험, 노숙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 시의원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시의회 인종차별 가담자에 대한 사퇴 촉구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임은 있을 수 없다는 케빈 들레온 시의원의 이번 발언은 시위를 더 확산시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백악관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에 28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을 국내 기반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와 그 원료가 될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데 28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12개 주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되는데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리튬과 흑연, 니켈 생산 기반 마련에 투입됩니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겁니다. 법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도 일정 부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쓰게 하는데 현재 중국산 의존도가 너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해 배터리 광물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산 배터리 원료 구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 영토 확대 계획인 1대1로에 대응할 목적으로 지난 6월 발표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구상을 틀로 삼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우방국들과 손잡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추가로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서 이틀간 내렸던 국제 유가는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정유사에도 거듭 유가를 내릴 것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직불카드 발송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지난 2020년 세금 보고 시 우편으로 환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오는 24일부터 직불카드를 배송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로 세금 환급을 받는 사람은 이 카드의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직불카드는 성씨를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분류돼 6번에 걸쳐 분산 배송되는데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카드를 받게 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경우 전화로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시작된 자동이체 환급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무국은 자동이체 환급 대상자의 90% 상당이 이달 중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소득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부부 합산 보고자가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최대 환급액인 $1,050를 받게 됩니다. 어젯밤 반려견과 산책 중인 한 여성이 괴한이 휘두른 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아들을 지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LA 미드윌셔 지역 1200 사우스 빅토리아에서 밤 산책을 하던 여성과 반려견이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에게 공격당했습니다. 40대 여성과 반려견은 일본 사무라이 칼과 비슷한
흉기를 들고 달려든 괴한에게 공격당해 여성은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고 반려견은 숨졌습니다. 늦은 밤 비명 소리를 듣고 놀란 지역 주민들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칼을 들고 걸어가는 23살 남성을 발견해 체포하고 살인 미수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오늘 23살 용의자가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가족 분쟁에서 시작됐고 엄마가 반려견과 함께 밖으로 나간 사이 엄마를 따라가 공격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는 식당에 앙심을 품은 방화범이 오히려 혼비백산에 도망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남성이 식당 앞에서 서성이며 사람들이 없는지 주변을 살핍니다. 흰 통에 있는 액체 물질을 업소 입구에 붓고 불을 붙이려는데 잘 안 붙자 다시 액체 가까이에 가서 불을 붙입니다. 불이 붙는 순간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방화범 신발에도 불이 붙어 급하게 도망칩니다. 남성 용의자는 체포됐는데 경찰은 이달 초 이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다 잘못된 음식이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용의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최소 1,500달러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성년 모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배우 겸 래퍼가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오늘 배우 겸 래퍼 칼란 워커가 8건의 성범죄 혐의로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칼란 워커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모델 지망생들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델 지망생에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빌미로 다가가 전문 모델 기회를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뒤 결국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칼란 워커는 영화 슈퍼플라이와 킹스에 단역으로 출연했고 KR이라는 예명으로 래퍼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제 새벽 퀸즈에 소재한 한인 세탁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로 건물은 지붕과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 붕괴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 30분경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30스트리트 선상에 소재한 그린 화이트 드라이클리너 빌딩에서 원인 모를 불이 시작되면서 빌딩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 화재로 9,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세탁 공장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배송 물품 스토어 등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 200여 명이 고가 사다리차를 비롯한 소방차 10대 이상을 몰고 와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천장재 등에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6시간 만인 오전 8시가 돼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새벽 시각, 건물 내부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불길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어깨와 목, 무릎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최초 발화 지점이 세탁 공장인지 배송 물품 스토어인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그린 화이트 드라이클리너는 4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와 세탁 사업을 일궈온 연인선 전 뉴욕 한인 세탁협회장이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온 세탁 도매업체로 알려졌습니다. All my dry cleaning equipment and the customers' clothes and my dream also burned down. What are we gonna do? We're gonna start again. That's the America for like 40 years ago. 연 사장은 보험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커버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다며 현재는 해당 공장에서 근무했던 35명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남동부 지역에 살 파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퍼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은 허리케인 이언 피해 지역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1명이 사망했는데 감염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리케인 이언 피해 지역 중 하나인 리 카운티에서는 모두 2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26건이 허리케인 상륙 이후 보고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했을 때 발병합니다. 3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데 감염이 심할 경우 신체 일부분을 절단해야 할 수 있어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라고도 불립니다. 보건당국은 피부에 상처가 나 있을 경우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해야 하며 오염이 심한 하수구의 물과 접촉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할리우드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이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17살 남학생이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것은 지난 금요일 오후 2시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헐리우드에 자리한 헬렌 번스타인 고등학교입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남학생의 상태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달에도 같은 문제로 사망자가 나온 곳입니다. 지난달 13일 15살 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이 학생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인은 펜타닐 과다 복용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사고가 잇따르면서 LA 통합교육부는 최근 산하 모든 고등학교에 펜타닐 해독제를 제공하고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전략은 늘 선거철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한인 후보를 향한 가짜 뉴스와 허위 비방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며 미군 해체를 제안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34지구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하고 있는 데이빗 김 후보를 공격하는 한글 문자 메시지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 문자들은 최근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한인 유권자들에게 전송되고 있습니다. 저의 선거에 대한 웹사이트, 가짜 뉴스 웹사이트 2개 만들었어요. 검색을 할 때 그 가짜 데이빗 킴 웹사이트가 뜹니다. 김 후보는 이들 웹사이트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 과거 공화당에 등록했던 20년 전 기록을 들춰내고 이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의 지지를 받았다며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을 담은 유인물들도 대량 유포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분의 지지를 받았다고 제가 기원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해서 이제 선거를 한다. 완전 그게 거짓말이고요. 데이빗 킴 후보는 오늘 이 같은 허위 내용들에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20년 전 공화당 적은 18살이 된 직후 보수 성향의 아버지에 따른 것이며 지난 선거에서 경쟁했던 공화당 후보가 자신을 지지했던 것은 결국 현직 의원에 대한 불신과 교체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현역 의원의 단 6%포인트 차로 뒤지며 선전했던 김 후보는 오는 11월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전 국민 주거권과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기업의 정치 후원금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정치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4월에서 7월 대장동 사업자들이 마련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비자금 8억 원을 마련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서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부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위례사업 당시에는 성남시 시의원이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땐 초대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는 말로 직접 두 사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나라를 독재 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전까지 김 부원장의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내 김 부원장의 집무공간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 측 반발로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정치 탄압 규탄 손팻말을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도중 달려온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김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김 부원장이 지난 11일 임명장을 받고 단 3차례밖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야당 탄압을 위한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 측이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이미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검찰은 영장 집행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검찰은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금일은 너무 늦은 시각,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서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야 긴급 최고위에선 당사의 단 한 발짝도 검찰의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당사를 빠져나갔습니다. 8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중단 선언에 이어 장외투쟁까지도 검토할 분위기여서 앞으로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단적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합병한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관련 소식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0시부터 계엄령이 발동된 지역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도네츠크 등 4곳입니다. 주민투표에 이어 이달 초 러시아 연방과 합병한 지역입니다. 헤르손에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집중되면서 주민 6만 명의 대피가 시작됐고 자포리자에는 유럽 최대 원전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 연방의 통합성이 무력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отвергает любые предложения о переговорах. Напротив, продолжаются обстрелы. Гибнут мирные люди. Поэтому мною подписан указ о введении. 옛 소련 시절인 1991년 이후 계엄령 발동은 처음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영토방어본부가 만들어지고 최고 수준의 대응 태세가 도입됩니다. 행정수반에게는 군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물자를 동원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전역엔 단계별 대응 수준이 도입돼 지역 수장들에게도 핵심 시설 방어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한 비상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는 중간 수준의 대응 태세가 내려져 이동 제한이 가능해졌습니다. 모스크바가 속한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 그 외 지역에는 기본 준비 태세가 적용됩니다. Решением задач обеспеч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занимаются, но и вся систе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ужно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координации. 푸틴 대통령은 또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무기와 군사장비, 의료, 물류 등 사회 모든 분야를 망라해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번 겨울 여러 개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한꺼번에 나와 코로나19 재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변이가 하나둘씩 등장했지만
이번엔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한 번에 확산하면서 팬데믹 상황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 결과 국내 확진자 가운데 BQ1과 BQ1.1에 감염된 비율이 11%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BA 2.75.2와 BA4, BA7 등 다른 변이들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변이는 앞선 변이보다 인체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개량 백신을 맞았더라도 새로운 하위 변이에 재감염될 수 있다면서 올겨울 감염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36대 LA 한인회장 입후보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LA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할 많은 한인들이 회장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단체 회장도 회장직을 유지한 상태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다른 단체 회장은 사임 후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된 신청에서 제일 먼저 제임스 현 LA 한인회장이 입후보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제임스 한 회장은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며 인종차별 문제에도 앞장서고 각 한인 단체들과도 화합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사 단체들하고 좀 화합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우른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앞으로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2세들, 3세들을 우리 1세 생활에 좀 참여를 하고 1세분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거를 좀 추진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서류 등록 마감일은 오는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